유명인이 매입했다는 건물 매각 사례가 있어서 바로 강호동씨 건물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났는지 혹은 손해가 났는지 양도세율이 무려 45%, 2년 동안은 공실이었고 공실률이 거의 한 무려 가로수길이 41%다. 바로 %입니다. 정말 워스트 초이스 아니면은 건물은 누구나 다 이익 2배 이상 올랐다. 안녕하세요. 삼성동에서 부동산 하는 언니들 3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사동 인근 가로수길에서 작년 11월에 유명인이 매입했다는 건물 매각 사례가 있어서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강호동씨 건물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정말 강남에서도 핫한 상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특히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권입니다. 강호동씨 같은 경우에 141억에 매입을 해서 166억에 매각을 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한 25억 차익을 남겼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났는지 혹은 손해가 났는지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호동씨 건물의 대략적인 개요를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소지는 신사동 535-27번지고요. 신사동 가로수길 메인도로변의 코너에 입지해 있습니다. 바로 인근으로 핫플레이스인 랄프로렌 건물과 디스커버리 건물들이 위치해 있고요. 토지 면적은 58.11평, 연면적 179.43평, 규모는 지하 1층서부터 지상 5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얼마 남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매입 필요 경비인데요. 취등록세로 6억 4,860만 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0.9% 가정 시 1억 2,690만 원, 법무사 비용을 약 3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총 7억 7,850만 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7억 7,850만 원은 141억 원의 건물을 매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실은 국민 채권이나 건물을 매입했을 때 건물분 부가세가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환급은 받는 비용들은 저희가 제외를 했으니 대략적으로 7억 7,8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붙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구해볼게요. 강호동 씨가 지난 11월에 166억에 매각을 했고 2018년도 6월에 141억에 매입을 했으니 단순한 양도 차익으로는 25억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 경비를 빼게 되면 총 17억 2,150만 원이 남게 됩니다. 6년 5개월 보유하셨으니까 12% 장특공제를 받으셔서 그리고 거기 플러스 인별공제인 250만 원을 더 차감을 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15억 1,242만 원이 됩니다. 과표가 10억을 초과한 구간이기 때문에 세율 45%를 적용해서 6억 8,058만 9천 원이 양도세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누진공제 6,594만 원을 또 한 번 제하면 6억 1,464만 9천 원이 되고 이거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 플러스로 해서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총 양도세로는 6억 7,61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무려 45%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매입하시게 되면은 조금 양도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출이자 비용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018년도에 매입을 하시자마자 2년 동안은 공실이었고 이후에 메트로시티가 들어오면서 총 6년 5개월 보유하시면서 감당하셨던 이자 비용하고 한 4년 5개월 동안 메트로시티가 임차하면서 현금 흐름이 일어난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땐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저희가 좀 산정이 돼서 정확한 임대료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대출 금융 비용은 저희가 제외했을 때 단순 시세 차익은 한 1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네. 하지만 여기다 건물을 매입하시면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요. 당연히 재산세, 보유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은 저희가 뺐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억 원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꽤 큰 돈을 남겼다고 생각하실 법한데 진짜로 잘 남긴 사례일까요? 강호동 씨가 141억 정도의 건물을 매입을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78억 7,9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이 6년 5개월, 무려 6년 5개월인데요. 계산을 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내봤습니다. 바로 1.88%입니다.
1.88%면 사실 금융비용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못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은행에 뱅킹에 파킹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많은 차익이 맞아요. 나는 그런 비용입니다. 플러스 물가 상승률도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상 손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마 건물을 손절한 그런 이유도 그러니까 메트로시티가 임대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공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어떤 매물을 샀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기회비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2018년부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건물에 거의 포항기였잖아요. 맞아요. 정말 워스트 초이스 아니면은 건물은 누구나 다 2배 이상 올랐다 라고 얘기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한 건물 사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시세 차익용이 아니라 수익용 건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물이 있어요. 도곡동 54-6번지인데요. 93억에 매입을 하셨고요. 2024년에 6월에 193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할 때만 100억 정도 시세 차익을 남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10월에 도산대로변 논현동 62번지고요. 총매가 437억이고 평당가로는 1억 6천만 원에 거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세로는 좀 뭐 비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의 시세가 형성된 바로는 최소 2억 5천에서 2억 9천. 그러니까 그것도 미니멈 수준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지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매각 사례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은 사실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강호동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실패 사례일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걸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2018년도 매입 당시에 가로수길 분위기가 그래도 인근 주변에 유명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그 메인 도로변에 입점을 해서 성황을 하고 있었던 시기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트렌드가 조금 저물기도 하고 그 주변에 이제 임대료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임차를 하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망고 건물은 아직까지도 통 건물이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잘 아는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세로수길이라는 곳도 있거든요. 세로수길과 가로수길의 임대료 차이만 해도 사실 거의 한 3배 정도 나는 수준이다 보니까 공실률이 거의 한 무려 가로수길이 41%다라는 그런 기세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2018년도에 가로수길의 금액이 좀 많이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매입에 그런 좀 미스가 났던 게 가격의 판단 오류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세로수길의 경우는 그 가로수길 메인 도로변 대비 은근히 그 유동인구의 흐름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 임대차에 대한 어떤 문의나 입점이 그래도 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세로수길은 그때 당시 2018년 당시만 해도 한 평당 한 1억 초반대에 매각된 맞아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사실 거의 2배 가격인 그런 2억 초반대 가격은 2018년 때 좀 많이 비싼 가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강호동시 건물을 이제 인수한 새로운 주인이 166억에 샀잖아요. 네. 어떻게 잘 산 것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만약 이분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매입을 하셨다면은 잘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도 그 핫한 상권 중에 하나니까 광고 효과는 나쁘진 맞아요. 않잖아요. 네. 가로수길 건물 보면은 사실 뭐 300억대, 400억대 맞아요. 건물들도 있고 이제는 평당가 비슷하게 또 볼륨대도 적정하게 네.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호동시의 매각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실패한 사례일까 아니면 뭐 괜찮은 사례일까 집사 생각은 어떠해요? 저는 6년 만에 수익은 났지만 많이 아쉬운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트렌디한 상권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보지 않을까, 수익률을 잘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사실 질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금액이 어느 정도에 투자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볼륨도 중요하고 평당가도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호동시 매각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저희가 나눈 내용이 여러분들이 빌딩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